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항거가 벌써 2달하고도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초기에 약간 지지부진하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항거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불붙었습니다. 전국의 애국 국민들이 이번 4.15 부정선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매일같이 저처럼 검은 옷을 입고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한 블랙 시위는 젊은 청년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들은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활약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집단 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현수막 설치, 심지어는 법조인들의 각종 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의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및 항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이번 4.15 부정선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꼭 집단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1인 시위를 통해서, 심지어는 집 앞에서 아니면 335 짝을 지어서 시내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겠지만 시내 곳곳에서 1명 또는 2명, 많게는 뭐 5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피켓을 갖고 1인 시위를 하는 항거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지금 블랙 시위는 전국적으로 덜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들 화면 뒤쪽에 보이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 포스터를 여러분 보실 텐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창원, 울산, 포항, 김포, 안양, 청주, 마산, 김해, 일산, 안양, 분당, 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것 이외에 하도 많아서 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소규모 도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방송 계속해서 뒷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이번 4.15 부정선거는 이념을 떠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하는 선거를 유린했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런 국민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현재 부정선거 규탄 이 움직임이 없는 동네가 지금 호남 지역뿐입니다. 그러나 호남에도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있어서 호남에서는 4.15 총선 부정선거 규탄과 관련한 집회나 각종 행사는 할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계신 애국 국민들도 집회나 다른 방법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뭘 하면 뭐 호남은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국심을 갖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4.15 총선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항거를 하기 위해서 더 먼 곳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집회 등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정 의혹들, 부정과 관련한 증거들도 수두룩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통계와 통계 전문가들의 부정과 관련한 다양한 증언도 이미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세계 최고 전문가라는 월터 미벤 교수의 2020년 한국의 4.15 총선은 사기라는 논문, 박영하 교수의 4.15 총선 결과 통계적 불가능 주장,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관리 및 전자장치 등의 IT 관련 의혹에 대한 IT 전문가들의 분석, 하여튼 전문가적 수준의 문제점들도 이미 다 세상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아니 유치원생이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증거들도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신꿈과 같은 투표지가 뭉태기로 나온 것, 1번만 연속으로 수백 표가 나오는 묶음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간해투표 이성의 문제점, 감시 감독 없이 몇 초의 속도로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간해 선거투표지, 실제와 전혀 다르게 읽는 전자개표기, 중국인 개표 사무원 투입, 삼립방 상자에 보관된 투표지, 몇 번을 뜯어다 붙인 봉인지, 아예 봉인지가 없는 사전투표함, 투표함의 훼손, 투표지 분실, 선관위의 수상한 선거장비업체와의 계약 특혜 의혹, 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의 부존재, 수정 이후 기록이 없는 이중 출력의 개표 상황표, 투표지 박스에 반토막난 도장 및 이중 날인된 도장, 사전 투표함에만 없는 교부 상황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표인원 대비 투표시간, 정규 규격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인쇄된 투표용지, 투표가 2표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쇄된 투표용지, 체육관, 체력 단련실 등에 지키는 사람도 없이 마구잡이로 방치시킨 투표지 가방들, 기표 도장과 인주 봉인지 등이 한꺼번에 쌓여진 쓰레기 봉투, 투표한 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된 것들, 52자리 이상 72자리의 QR코드, 하여간 거론하자면 하루 종일 해야 할 듯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부정선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파에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거꾸로 획책하는, 마치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눈이 있다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캐묻고 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우파에 대고 다 거짓말이다. 이 뭐하는 종자들입니까 이거? 지금요, 예단하게 만약에 지금 재판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금방 다 드러날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겠습니까?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요. 자, 이거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감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4.15 총선을 앞두고 자행된 문재인 정권의 검건선거, 즉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린 이 금품살포 행위는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밝혀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왜냐? 이것은 엄연한 금품살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짚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눈 감고 간다면 정당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그리고 국민의 생명 282명을 희생시키면서도 초기 방역 실패를 의도적으로 해서 결국은 금품살포의 기회를 만들고 그 이름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돈을 뿌려댄 것, 이거는 100%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놈의 대가리 속에서 이게 나온 건지, 어떤 놈이 실행하자고 한 건지 분명히 찾아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범죄 행위에 준하는 사전선거에 사용한 QR코드의 불법 행위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조차도 불법임을 알고 있기에 이번 선거에 다시 사용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처벌도 가능한 주요한 사안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하나하나 찾아낸 불법과 부정행위들이 수두룩한데 여전히 이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론을 무마시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재판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파 법조인들이 한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재판부를 깊이 신청하는가 하면 통합선거의 명부를 제출하고 재검표를 즉각 실시학설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유권자들,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무려 130여 건에 달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대법원이 만약에 판결을 한다면 부정선거의 민낯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QR코드를 사용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전 지역구 비례대표 총선은 무효다! 이 소송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소송의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발맞춰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재차, 3차, 4차 말씀드리지만 뭔가는 캥기는 게 있고 뭔가는 불안한 것이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뚜껑을 잘못 열어서 스모킹건을 열 수도 있다. 이 우려 때문에 여론이 바뀔 때를 생각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여론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물러서지도 않을 겁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선거무효 소송 심리에 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난 6월 30일인가 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후보,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수개표 결정의 지연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야, 이거 전부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예요. 양성태 대법관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 자들이 앞으로 내가
적골이 되지 않을까. 밤잠이나 제대로 자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은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수개표를 즉시 실시할 것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정 신청을 모두 채택하고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이 정의의 여신처럼 저울을 들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변호사, 해관 이런 데 가면 정의의 여신이 이 저울들, 이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 천칭이라 그러는데, 죄와 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제시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대법원이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겁니다. 수개표를 실시하는 것조차 권력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라면 정의와 부정, 불법의 무게를 가려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우파 소송 대리인단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법원의 수개표 결정의 지연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의도적 지연은 범죄와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둘러싸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숨긴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죽이기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스스로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수사는 되도록 빨리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셔야죠. 불법과 부정은 바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부정선거의 원흉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탈당한 국민의 주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의 항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강탈당한 내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국민된 도리를 다합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